자, 닉네임 금간금님입니다. 네. 금에 금 가면 금간금. 이게 그 뭐 저건가? 아나운서 뭐 발음 뭐 그런 건가?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왜 이걸 하시? 금액금 가면 일단 한번 금감. 여쭤봐야 되겠네. 자, 만 32세 남자 기혼 자녀 2명이시고 군인이신데 육군 상사. 소득이 500만 원. 그건 적지 않으신데. 네, 이게 네. 본인 소득만 있는 건 아니고 본인 소득 300에 이제 네. 아내분이 한 100 정도. 100에서 150. 네, 뭐 뭐. 기타 115 정도. 기타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거 뭐 적지 않게 버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월 저축액을 보면은 고정이 40에 플러스 마이너스 50이요? 플러스 그러니까 50만 원 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한 50 언저리 정도. 네, 50 언저리 한 정도. 90에서 뭐 한 8, 90, 100 뭐 뭐 요 정도, 그 정도. 저축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대출 상환이 한 88만 원을 하는데 요것도 이제 내가 저축하는 거라고 보면 거의 뭐 한 200 가까이 한다 정도로 이제 적어 주셨어요. 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람 6세 3세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집사람은 간간히 일을 해가지고 평균 100 정도 벌고요. 저는 300에다가 아버지가 35씩 지원해 주시고 네. 국가 강원도 지원이 한 80 정도 돼서 네. 고정적으로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20대 중반 전까지는 산골에서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현재 처지에 현타가 와서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사면서 적금 안 하다가 26살에 또 다른 경제적 현타가 와서 그때부터 적금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군 생활 하다 보면은 요런 게 좀 오죠. 맞아요. 어린 시기죠. 어린 시기에 가다 보니까 그 시기에 내 친구들보다 돈을 또 벌고 있고. 돈 벌고. 네, 친구들 보면은 뭐 학교 다니거나 아직 뭐 미취학 상태죠. 취업 네. 준비 상태고. 그러다 네. 보니 돈은 이제 나 혼자 벌고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친구들 만나서 쓰는 거 기분도 좋고. 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쓰는 게 잘못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주변에서 다 그렇게 사니까 네. 한 20대 진짜 후반 되기 전까지는 다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또 주변에 있는 그 내 동료들도 네. 다들 그냥 다 그렇게 사니까. 쓰고. 또 산골에 계시면 네. 오로지 주말만 기다려줘요. 네. 주말에 외출해서 어디 읍내 나가가지고 뭐 술이나 한잔 할까. 읍내. 읍내. 어떤 리. 음. 그 뭐 진짜. 그렇죠. 어. 그 읍내 진짜 편의점. 그런 편의점 와 무슨 슈퍼 뭐 이런 것만 있고. 어디 무슨 마트 같은 네. 데에서 할머니가 이제 영업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가기도 사실 힘든. 네. 그럼 강원도 산골짜기 같은 데 있으시니까 보통. 그러니 이제 네. 그런 너무 빡세게 내가 이런 걸 포기했으니 그런 데서 어떤, 막 돈 쓰다가 보상을 얻고 싶어서 또 다른 경제적 현타가 온 거야. 이제 나이가 돈이 들면 너무 없어. 이렇게 벌었는데 내가 5년을 일했는데 네. 왜 돈이 없지? 이걸 다 썼다고? 이런 현타가 그러다 이제.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적금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 근데 저는 현재 철원군에 땅 430평을 샀어요. 네. 6,450만 원에 매수한 지 1년 정도 됐고 1, 2년 있다가 팔 생각입니다. 잠깐만. 근데 이게 돈을 적금을 해가지고 땅을 갑자기 샀어요. 땅을 사셨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데 땅을 이제 1, 2년 있다가 이렇게 팔고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팔 수 있는 땅이면은 뭐 이거 강남 한복판의 땅이면 그렇죠. 아유 뭐 그거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뭐 강남 뭐 도산대로변 이런 거면 그러면 바로 팔리는데 매일 전화 오죠 매일. 그거 안 파세요 사장님 이럴 텐데. 이게 철원군에 이런 철원군의 거는 땅. 뭐라 그럴까요? 매수자 우위 시장? 네, 그렇죠. 절대 우위 시장. 절대 우위. 그래서 뭐 사겠다는 사람이 막 10년 동안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생긴 시세 차익으로 집을 구매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 약간 조금 이거 좀 그 앞뒤가 좀 바뀌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이게 시세 차익을 봐가지고 집을 구매하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니다. 이게 지금 계획하는 전제에 변수들이 너무 많이 너무 깔려 많았죠. 있어요. 팔아야 가능한 네. 거고 팔았을 때 내가 샀을 때보다 비싸게 팔아야 시세 차익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 네. 거꾸로 이게 안 팔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이게 오르기는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이렇게 딱 계획을 너무 이상적으로 짰다. 집은 편리성을 보장해주는 아파트 주상복합보다는 자연과 환경이 좋은 타운하우스 또는 주택단지가 좋고요. 여건이 된다면 상가하우스를 구매하고 싶습니다. 이제 자금이 많으시면 상관이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거는 투자적으로는 전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특히 타운하우스나 이런 주택단지 같은 것들은 약간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뭔가 로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막 개 키우고 맞아. 그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불멍하고 막 마당에서 불멍하고 캠핑 좋아하고 막 그런 차박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로망이 있는 분들이 이런 데 모여 살아요. 그래서 개들을 너무 많이 키우고 다 거기서 불 피우고 다 거기서 뭐 이불 널어놓으면 옆에서 막 고기 굽고 있어서 이불에 고기 냄새 배고 막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냥 좋은 게 아니다. 저기 지어놨을 땐 이쁘죠. 아, 이쁠 수 지어놨을 있죠. 땐 이쁜데 그게 근데 또 겨울에 엄청 춥고 네, 여름에 관리비 엄청 많이 덥고 들어가고. 관리비도 많이 들고. 네, 이걸 또 팔려고도 하면 네. 제값 받기도 힘들어요. 처음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금간금님은 지금 환금성이 아주 나쁜 것들 위주로만 좋아하시는. 네. 제가 그 밭 있잖아요. 네. 그 밭 바로 앞이 저런 타운하우스 모아져 있는 동네거든요. 네네. 어제는 일할 게 많아가지고 해 넘어갈 때까지 일을 했어요. 네. 근데 거의 100채 가량 되는 그 집 중에 2채 정도만 불이 들어와 있어요. 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구나. 그런 덜컥 분양 받아가가지고 자기가 본인이 살 거 아니면 심지어 네. 본인이 살더라도 나 혼자 여기 사니까 주변에 없어. 편의점 하나 찾기도 힘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가끔 가는 게 좋은 거지. 이제 별장. 거기서 아예 거주한다는 거는 네.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땅을 1, 2년 사이에 정리하려는 이유는 신혼부부 혜택이 25년 3월까지여서 대출 받으실 혜택을 보려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거. 뭔가 너무 계획이 탁탁탁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명의로 집사람 명의로 뭐 사업을 해서 돈 되는 거는 이제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은 담뱃값만 쓰는 게 전부고 모든 지출은 가족들을 향해 있습니다. 너무 돈 한다고 남들이 그러지만 저는 지금 저렇게 해야 나중에 보상받는다는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군 거주 아파트에서 살고 네. 계시는데 월세가 35,000원이에요. 아 그러니까 진짜 좋아요. 최고의 상황인 거죠. 네. 근데 투싼과 팰리세이드 차량을 2개를 끌고 있어. 이것도 이따 좀 여쭤봐야 되는데 네. 2대를 끌고 다니는 거는 사실 좀 과합니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해요. 이거 너무 과한 거고 요 금액은 지금 현재 시세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팰리세이드가 3천만 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중고로 사셨는지 아니면 지금 시세를 써주신 네. 건지. 그런데 예전 패밀리카, 그러니까 패밀리카라고 한다면 그냥 가족들이 타는 차인데 지금은 아내분이 출퇴근을 하면서 네. 뒤에 뭐 필터나 이런 거 싣고 다니기 위해서 큰 차가 필요하다. 네. 그러면 그 네. 이후에 차를 사신 거잖아요. 팰리세이드는. 이런 거는 레이 같은 거 있잖아요. 레이를 뭐 끌고 다니시거나 뭐 캐스퍼, 레이 네. 뭐 이런 것 정도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냥 계속 투싼을 타고 네. 다녀도 충분한 것 같고. 아니면 반대로 아내분이 저기 큰 차가 무조건 필요하다. 네. 그러면 남편분은 남편은 출퇴근할 작은 때 차. 그러면 작은 차, 경차, 마티즈 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저는 큰 틀에서는 코웨이 코디이신데 100만 원 버신다고 그랬잖아요. 100에서 많이 버시면 150면 네. 사이로 왔다 갔다 근데 하시죠. 요 정도 버시는데 차를 타고 다니시면은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아, 이 정도 버는 건데 차가 필요하다? 그럼 저는 직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거 차 유지비에다가 뭐 이거저거 뭐 아, 보험료에다가 하기사. 남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럴 거면 그냥 뭐 다른 직업을 얻는 게 훨씬 더 낫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 이걸 통해서 내가 나중에 연봉이 막 3천, 5천, 뭐 8천까지 가는 거면 모르겠는데 어렵죠. 그런 게 아니라면은 계산이 좀 잘못된 거일 수도 있다. 아마 근데 저걸 선택하신 이유가 사실은 이 직업군인 분들이 맞벌이 네. 하기 힘들어요. 네. 왜냐면 시골 산골짜기에 있다 그럴 수 보니까 있죠. 어디에 회사 이런 게 없고 그래서 진짜 베스트가 뭐냐면 어린이집 선생님. 아, 그거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어린이집은 어디나 있으니까 네. 그게 가장 베스트고 그거 아니면 대부분 코웨이 코디 하시는 분들 그런 영업 사원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아, 네. 할 게 제한적이다. 아, 그럼 뭐 아니면은 뭐 온라인으로 뭘 할 수 있는 걸 음. 찾아보신다든지 뭔가 그런 식으로 다른 거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네. 않을까. 이게 크게 지금 실익이 커 보이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 팰리세이드가 과해요. 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과해. 그래서 투싼을 주고 팰리세이드를 내가 살려는 명분으로. 보면 지금 지출이 거의 300에 가까우세요. 네. 그러니까 지출이 지금 좀 되게 많으신 편입니다. 보면은 보험료가 30만 원, 아이들한테 지금 거의 26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엄마 아빠보다 보험료가 더 있어요. 이거 너무 많은 거죠. 사실. 너무 많아요. 부장님, 이거. 너무. 이거는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낮춰야 돼요? 애들이면 보험료 해봐야 물론 이제 요즘에 실비 때문에 살짝 비싸긴 해요. 네. 아이들이 3살 6살 정도면 네. 실손의료비가 애들이 영유아 때 많이 아프니까 음. 근데 그러면서 이제 보험료가 낮아지긴 하는데 아마 이분은 보험료 납입 기간을 짧게 했거나 길게 해놓으면은 저만치는 아닐 텐데 그래도 비싸도 한 7, 8만 원이면 아유 빵빵하다 싶은데 요거 좀 낮춰야 된다. 저거 너무 비싸고 그리고 식비도 좀 너무 높죠. 식비도 유추하건데 맞벌이 하시니까 아,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익남님 말씀하신 게 100에서 150 벌면서 저거 커지고 저거 커질 거면 차라리 안 움직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전화 예. 통화를 해가지고 여쭤보죠. 여쭤보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금간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앞에 사연에는 이 절약에 대한 엄청난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근데 뭔가 이
차량 나오면서부터 살짝 조금 좀 의지가 좀 약해진 게 느껴져요. 이렇게 비싼 비싸죠. 차를 사신 이유가 혹시 캠핑이나 차박 이런 거 좋아하세요? 이제 그거를 좀 해볼까. 네, 지금 맞았구나. 팰리세이드가 차박에 좋다고 제가 어디서 들었거든요. 제 욕심 조금 들어갔고요. 욕심 조금? 예. 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리고 좀 산골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뭐 스트레스 풀 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캠핑 목적으로 산 것도 있어요. 아하. 투싼으로는 안 되나요, 이게? 투싼은 조금 작더라고요. 해봤는데. 그래서 어차피 집사람도 일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변명되면서 샀죠. 아하.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상사님이 돈 아끼려고 점심도 부대 그 밥으로 신청 안 하시고 그 육개장 사발면 PX에서 드신다고 들었어요. 예. 얼마죠? 육개장 사발면이 PX에선? 한 43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점심값을 430원 정도 쓸 정도로 아끼시면서 저렇게 비싼 차 사실 때는 막 그거 고민이 안 되셨어요? 진짜 고민 많이 했죠. 그런데 그냥 이것저것 다 재니까 네.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모닝도 생각하고 다 했었는데 네. 어차피 큰 차 한 대 필요하다. 애들 크면 그 생각으로. 이 남자들의 이 절대 무적의 논리가 있거든요. 이게. 애들 안전 그리고 자녀 그리고 이제 캠핑 차박 이제 겸사겸사. 어떻게? 그럼 이제 캠핑 용품도 사셔야 되고. 욕심이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거 사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2달 됐습니다. 2달. 근데 왜 3,400이에요 차값은? 뭘 적어 놓으신 거죠? 중고로 샀습니다. 그래도 중고로? 다행이네. 아니 근데 그 차량 유지비뿐만 아니라 뭐 보험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네. 이제 뭐 나가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네. 이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이제 식비나 생활비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제 전업주부 대비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크게 실익이 뭐 한 달에 한 4-50만 원 수준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렇게 맞벌이를 하시는 게 오히려 손해 아닌가 해서요. 네. 안 그래도 지난 부인랑님 네. 뭐 사연 보고 비슷한 게 있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저희 집사람이 그냥 지난달 기준으로 하면은 한 140만 원 정도 벌었는데 한 4-50만 원씩은 그래도 계속 여윳돈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손해다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럼 그 4-50만 원은 이 저축에 포함 안 돼 있고 아내분께서 따로 모으시는 네. 모으는 걸로 추정되는. 네, 근데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서 좀 줄일 생각이세요? 보험료랑 식비에서 좀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은데 관리비도 50만 원이면 대단히 많이 나오는 건데.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관사가 관리비?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저희가 겨울에 한 50만 원 나오는데요. 네. 뭐 가스비가 한 3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럼 보험료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줄일 거는 보험료.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써주신 거에 하면 네. 돈이 100만 원 남아야 돼요. 네. 문제는 지금 다른 곳에서 쓰고 계시다라는 건데. 100만 원을 어딘가 또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상사님 월급이 300이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1월하고 7월에 정근수당 나오고 성과상여금 3월에 받으셨고 그다음에 떡값 본봉에 60% 나오고 이거 합치면 한 연간 600-700 될 텐데요.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네, 그거 왜 다 알고 빼셨어요? 그런 돈 다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그 돈이? 그 돈은 제가 다른 통장으로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출 상환합니다. 대출 상환. 대출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제 이 금액이지 이전엔 더 많았거든요. 그래요? 그 대출은 주로 뭐에 쓰신 거예요? 집을 사신 것도 아니고. 차? 신용대출 해가지고 땅 그거 갚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땅을 정리를 해야 되겠네 이게.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제 계획대로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땅을 혹시 내나 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사기 따르고 연락 온 사람은 있었는데 그래요? 지금 팔면은 세금이 너무 많이 떼서 네. 안 했거든요. 2년 지나서 파시려고. 네. 세무사랑은 꼭 상담을 꼭 한번 해보시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농지다 보니까 이게 네. 막 중과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꼭 잘 알아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소득은 뭐 늘릴 수 없더라도 지출 관리가 좀 필수인데 네. 지금 줄일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좀 일단 눈에 보이는 거 보험료고 그다음에 여기에 안 나오. 보험이고. 최근에 돈 크게 쓰신 거 있으세요? 캠핑이랑 놀러 갔다가 네. 한 50만 원 썼죠. 캠핑 이게 약간 캠핑 요쪽이시구나. 약간 요쪽. 그러면 장비빨도 좀 세우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이제 막 시작했어요. 이제 그럼 앞으로 돈 그러면 쓰시겠네요.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이제 막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진짜 어떡해. 그대로 이제 안 하시면 안 될까요? 하실 그러면 건가요?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이거 식비 생활비가 140까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상하게 왜 그럼 저축이 안 될까? 그럼 저축이 더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많이 나와야 한 50, 70 나올 것 같은데. 오, 그래요? 50, 70이요? 그것도 너무 적은데. 그러면은 지금 가계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그거부터 하셔야 이거. 되겠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뭔가 지금 우리가 돈이 어딘가로 새는 새고 것 같은데 네. 그게 어디로 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내분은 그 일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세요? 네, 지금 코디하는 것도 네. 지금 여기 철원에 코디가 너무 없어서 저희 아. 애기 가는 시간, 등하교 시간 다 맞춰주고 주말 아. 야근도 다 빼주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딱 지금 느낌은 지금 이제 막 2달 된 팰리세이드 네, 그것만 딱 정리하시고 네. 이제 캠핑만 좀 접으시면 아, 예. 다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완전 개미지옥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여기서 이제 텐트 사시고 막 이제 뭐 난로 네. 사고 막 저도 이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지금 딱 머릿속에 그려놓은 거 1번 사고 싶은 거 하나 있죠? 몇 개 있긴 한데. 처음에 이제 차박으로 시작했다가 뭐 무시동 히터 해가지고 뭐가 있더라고요. 무시동 있다. 네. 막 따뜻하게 에어컨 막 뭐가 있어요. 무시동 켜놓으면 위험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빠들의 왜냐면 저도 알아봤거든요. 이게 숙박비를 거의 세이브하면서 오. 가족들과 거의 엄청나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이 마인드로 합리화, 이제 막 합리화. 합리화가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로 이제 돈이 엄청나게 나가. 그치. 장비가 엄청나지. 요거 이제 2달 되셨으면은 걱정인데. 여기서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부터 시작일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캠핑에 돈을 그렇게 크게 쓸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야지 가서 그냥 자고 뭐 먹고 그냥 올 생각이라. 그러니까 아예 안 쓰시는 것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계부 써보시고 네. 일단 식비 생활비 외식 이런 거 혹시 하시는지 그리고 상사님하고 아내분 쓰시는 용돈 있죠. 네. 그거부터 딱 정해놓고 나머지는 뭐 적금으로 강제로 묶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뭔가 네. 돈이 어디로 새 나가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지금 확실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느낌에서 약간 좀 안 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적금을 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적금을 뭔가 적금이 네. 하나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 이율 이런 거 따지지 네. 마시고 강제로 뭔가 돈이 묶여야 네. 네. 지금 좀 돈이 새는 걸 막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어쨌든 농지는 이제 매각은 이제 나중에 하시고 집을 어쨌든 사실 거잖아요. 계속 평생 관사 사실 건 아니실 거니까. 네. 집을 목표로 하셔가지고 뭐 이제 본인이 어떤 뭐 나름의 어떤 드림 하우스를 하나 정하셔가지고 가족들하고 한번 보러 가시는 것도 전 좋은 것 같아요. 실제 내부도 보셔서 이게 뭐 몇 억이다, 뭐 2억이다, 3억이다 이렇게 한번 느낌을 받아 보신 다음에 야, 이거 모으려면 이제 대출 받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내가 좀 현실감이 좀 생기니까 그럼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모아야겠다 이런 또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집이 필요할 때고 네. 그러면 이제 정말 정착을 하셔야 될 때가 좀 있으면 오는데 둘째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정착하셔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저 하나 뭐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자꾸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땅을 산 것도 있는데 강제로라도 뭔가 좀 주머니에 돈이 없게 하려고. 네. 이런 습관 좀 괜찮을까요? 땅을 사시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우선은 땅은 좀 너무 그 리스크가 좀 있으니까 적금 드시는 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적금, 예금. 1년짜리 적금을 너무 한 번에 몰아서 들지 마시고 한 4개 정도 뭐 쪼개가지고 3달 간격으로 드신다든지 한 번에 또 깨버리시면 안 되니까. 아니면 채권. 채권 요즘에 너무 복잡하다고 아니요. 생각하지. 토스에 가면 토스? 에 목돈 굴리기 있거든요. 저 어제 그거 해봤는데 5분이면 그래요? 5분이면 돼요. 토스 목돈 굴리기. 네, 토스 목돈 굴리기 가시면 채권 10만 원부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돈을 좀 묶어놓고 묶어놓으세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묶어놓는 이유가 필요하니까 집을 한번 보러 가시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네. 아이들과 또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네. 농지를 사셨는데 다른 분들도 이제 토지 투자나 이런 거 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토지를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실제 목적상에 안 맞게 쓰는 거. 네. 농지는 실제로 농사를 져야 세금이 좀 낮아지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세율이 10% 중과되기 때문에 토지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처음에 세금 같은 거 공부해 보시고 결정을 하셔라. 네, 우리나라는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를 사라 이런 네. 게 있기 때문에 까다롭게 봅니다. 굉장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잘 이제 고민해가지고 알아보시고 공부하셔가지고 네.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